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외 없이 정시로 두 아들 모두 의치돼 보낸 아빠입니다. 오늘은 17번째 방송으로 공부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중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영상에 글자 넣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와 요번 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오늘 처음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 배워서 오늘 처음 문자를 아마 작성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배우는 게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은 우리 인간의 호흡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숨쉬기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운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스스로 행해야 한다는 차이일 뿐이겠죠. 지금 입시생을 둔 대다수 부모님들은 자식이 공부하는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특히 고3 때 운동 시간을 줄이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 중에서는요, 제가 애 둘을 키워보면 고3 때 학교 측에 체육 시간을 없애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분까지 계시다고 하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두 아들을 초, 중, 고 이렇게 키우면서 계속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육상, 그리고 수영, 특히 이제 중학교 가서 농구, 축구, 배드민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심지어 우리 애들이 재수를 할 때도 저는 날씨가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하루에 아침에 30분 이상 달리기는 제가 꼭 부탁을 했었습니다. 걷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뇌의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존 레이티 교수는 운동의 진정한 목표는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운동이 생물학적 변화를 촉발해서 뇌세포를 서로 연결시킨다고 말을 하고요. 신체와 정신이 하나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운동과 뇌의 관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 뇌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레이티 교수는
운동을 통해 학업 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그 케이스로 미국 일리노이주 센트럴 고교 사례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영교시 1.6km 달리기 체육 수업을 배치한 후에 속도는 자기 체력에서 최대한 열심히 뛰도록 다시 말해 심박수의 80에서 90%의 강도 높게 뛰도록 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1, 2교시에 가장 어렵고 머리를 써야 하는 과목, 수학이나 과학 등이겠죠. 이걸 배치를 했었어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운동을 시킨 결과 학기 말 성적이 학기 초에 비해서 체육에 불참한 학생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학교가 수학, 과학이 미국에서 성적이 최하위였던 이 학교가 그 당시 전 세계의 평가대회에서 과학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또 다른 실험 결과는 학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들이는 돈에 비례하고 소득 수준에도 비례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자 집안의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 중에 운동량이 많은 학생이 운동이 거의 없는 학생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높았고요. 또 그 운동이 정기적이고 강도 높이 한 운동을 통해 성적도 높이고 그리고 수업 등 생활 태도 그리고 성격까지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운동은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4회 내지 5회 빈도로 규칙적으로 실시를 했답니다. 또 강제적인 운동은 오히려 체벌과 같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 어떻게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BGF, 브레인 그로스 팩터라는 BGF의 혈중 수치 증가로 설명이 됩니다. 자, BGF라는 것은 뇌세포 성장의 비로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 성장 인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BGF는 일종의 단백질들이고요. 그래서 심박수가 높아진 상태에 심장과 근육에서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분비된 BGF는 정보 전달을 하는 뉴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을 합니다. 또 BGF와 더불어 분비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또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 그리고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등은 아주 복잡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성도와 집중력, 의욕 등을 고취시킵니다. 이들은 신경세포의 결합을 촉진해서 세포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뇌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고착하는 과정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요. 창의력이라고 알려진 뇌의 인지적 유연성을 대폭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이 운동을 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쳇바퀴를 돌리는 쥐의 해마에 많은 수의 뇌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뇌세포는 시간이 가면 죽어갈 뿐이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세였지만은 최근에는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전두엽 피질의 경우 뇌 세포가 활발하게 생겨나고 죽는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생성되지만 운동 직후에 이 뇌세포들이 할 역할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뇌세포가 바로 죽고 말아요. 다시 말해 새로 생긴 뇌세포에게 새로운 것을 학습시켜 뇌세포의 연결을 통해 기존 지식체계 속에 포함시켜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센트럴 고교가 영교시 체육시간 이후 바로 가장 어려운 수업을 배치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워서 안 풀리던 수학 문제를 책상에 놓고 한숨 푹 자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날 맑은 정신에 풀어보면 그 수학 문제가 풀리듯이 만약에 어려워서 문제를 놓고 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풀려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이처럼 공부에서 운동은 필수 불가분으로 중요해요.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 상승시키려면 매일 30분 정도의 달리기나 농구나 축구 등 강도 높은 운동을 시켜보십시오. 물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치지 않게 하고요. 한 달 정도만 시켜보시면 제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할 것입니다. 아이가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절대 효율적이고 집중력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과 공부가 병행이 되어야 집중력 높고 능률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운동은요, 공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바로 특효약이에요. 자, 지난해에 제가 언급한 충분한 잠을 통해서 단기 기억의 단백질이 응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고 했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매일 강도 높은 30분의 운동을 통해서 BGF와 여러 성장인자들의 수치 증가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고착하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처럼 IQ를 평범하게 타고나고요.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저는 500 이상 고액 과외를 시킬 능력이 없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제가 오늘 17번째 방송입니다. 앞에 제가 하나하나 영상 올린 거를 정독을 하시고요. 그 속에서 각자 내 아이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죠. 근데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수많은 지금까지의 선각자들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공부 방법도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머리를 맞대서 빨리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고치고 보완하시고, 자, 그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유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그 중에서 2번째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3가지 중 마지막으로 여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보고만 가시지 마시고 제가 계속 영상 올리는데 힘이 되도록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